자, 그 다음은 뭐 해볼 거냐면 기체. 우리 기체 안 한지 너무 오래돼서 한번 해봅시다. 자, 군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4페이지 7번 한번 볼까요? 4페이지 7번 찾으세요? 4페이지 7번 4페이지 7번 찾으세요? 어려운 건 아닌데 어쩌다 틀리더라고요. 자, 보시면 어떤 기체가 거기 빠글빠글 들어있거든요. 근데 온도를 확 낮췄대요. 온도를 확 낮추면 거기에 있는 그 기체의 모습이 1, 2, 3, 4 어떻게 될까요? 2죠. 똑같죠? 똑같죠. 뭐냐면 온도가 높건 낮건 기체는 항상 어떻게 존재한다? 가장 분산되어 존재한다. 예. 그러니까 끓는 점이나 그 어느 점에 상태 변화를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이상하게 분포하진 않습니다. 요거 뭐 실수를 해서 좀 물어봤고요. 자, 그다음 한 장 넘겨서 12페이지 26번 12페이지 26번 자, 12페이지 26번에 영어로 뭐라 돼 있죠? 네. 바로 옥스토비 그 연수 문제인데 옥스토비 연수 문제가 똑같이 이제 학교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어가 되게 많은데 이게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뭐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영어 많은데 금방 읽으면 그냥 이거예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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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누가 반응을 한다? 철하고 황산이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그럼 이런 문제는 뻔하죠. 그 철의 그 몰수를 질량이나 몰수를 줄 거고요. 그거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수소기체의 몰수가 같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기체 몰수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피부인 NRT를 넣어서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냈냐 할 정도로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계산할 때도 막 단위 실수하고 하면 곤란하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13페이지 29번 29번 진짜 중요해요. 정말 학교 시험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거 뭐야? 양저하? 양저 이거 봐야 돼요? 이런 쌤이 보면 좋다고 해서. 보면 좋다고 해서요? 좋긴 하겠지. 네. 시험이 절대 안 나오니까. 좋긴 하지. 뭐 이 보는데 뭐 나쁜 놈이다 이러진 않겠지. 야, 네, 돈이 별로. 예, 전혀 안 되죠 돈. 만약에 내가 이걸 전공하겠다. 그러면은 보는 건데 전공이 아니고서야 그런 이유가 엄청 있죠. 마치 뭐 지금 복식 의장학을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복식 의장학이라는 과목을 복싱 위장학. 네, 복식 의장학 처음 들어봤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 근데 이제 한번 이제 폼도 날 겸 한번 책이나 한번 들어보는 거죠. 네. 아직 그렇습니다.
복식의장학은 서울대 가정대 의류학과라고 있어요. 그 의류학과라고 그 사람이 입는 옷 있죠. 옷과 관련된 전반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배우는 인류 옷의 역사에 대한 의류에 대한 역사를 배우는 항목이 그 과목이 1학년 때,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그게 복식의정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알겠죠? 마치 그런 것과 같아 양자역학은. 하여튼 그렇다. 갑자기 본인 책 맥커리라는 사람이 책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제 번역서. 나도 저거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걸로 A0 받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하여튼 그런 책입니다. 네. 옛날에 봤던 거 나오네요. 네. Anyway. 갑자기 서울대 의류학과는 왜 내가 얘기를 했냐면 그 서울대 의류학과가 이공계 지원해서 갈 수 있어. 알겠죠? 김태희 나오는. 맞습니다. 네. 그 김태희처럼 배우가 될 수 있는 거. 제가 그렇지. 태희는 어느 과 갈 거예요? 1순위는 음. 화생. 화생고. 네. 2순위는 기술. 재료. 다 비슷비슷하네. 비슷비슷하네. 좋습니다. 화생고가 재료. 화생고가 재료. 화생고가 재료. 네, 뭐가 다 나쁘진 않습니다. 네, 다 나쁘진 않습니다. 아니 뭐 지금 서울대에서는 되게 높은 커트라인 과잖아요. 커트라인 과인데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죠. 그건 나쁘다가 아니고 네. 회사 생활 할 거죠. 뭐 그러겠죠. 회사 생활 할 거. 회사 생활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회사 생활 하려고 할 때 그거 학부 졸업하고 회사 가면 안 돼요. 네. 좆대요 여기서. 그렇죠? 박사는 해야 돼요. 박사해야 돼요. 박사하고 나서 회사에 원서 내는 거 아닌 건 알죠? 아 그래요? 이런 것도 모르고 공대를 가는 거야. 회사에 원서 내면 안 돼요. 회사에 원서 내서 회사에 가면 큰일 나요. 좆대요. 취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쪽 스카우터가 찾아오게 해야 돼요. 그렇게 취직하는 거지 어느 과를 가서 취직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그거는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연고대 정도의 그냥 괜찮은 4년제를 어떻게 간 애들의 얘기지 진짜 하이 클래스의 학생들은 원서 내서 회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는 절대로 공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채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럼 특채를 어떻게 가야 돼요? 특채를 어떻게 가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해야 돼요. 박사학위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학 가도 좋아요. 유학 가도 좋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올 거예요. 왜? 대기업은 인맥 관리를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대기업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서 내서 회사 들어가는 거 바보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대기업은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야에 어떤 인물이 필요해요. 그럼 그 인물과 관련된 그 자리와 관련된 회사 내 어떤 직원이 있겠죠. 그럼 그 직원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할 만한 사람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하면 사실은 대한민국은 서너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을 토대로 만약에 태인이와 연결되어 있는 누구든 찾아요. 딱 찾아서
태인이를 뽑기 전에 완벽한 뒷조사를 끝내요. 이게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태인이가 어떻게 된다? 태인이가 집안 환경이 어떤지, 지도교수가 누군지, 학교가 뭔지, 뭔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미 뽑아놓기 전에 뽑아놔요. 그 자리에 예산까지 다 배정해요. 연봉까지 다 정해놔요. 그리고 컨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막 토스닥 같은 걸 하고 있다. 뭐 꾸질꾸질한 대학원생이다. 막 머리도 안 감고 우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뽀로로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여기 진태씨니까 네 그런데요. 그래서 아 여기 저기 대한민국 어디입니다. 그래서 이거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저희 자리가 필요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정말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왜? 왜? 쉬운 사람이 되고 있다. 그렇지. 이미 자기는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뽑혀져 있는 그 전화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튕겨야 돼요. 아 그런가요? 아 예 뭐 알겠습니다. 뭐 그러고 말어. 우리 끊어 그냥. 아 그런가요? 전화가 또 오겠지. 그럼 전화가 또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아 근데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 만약에 결혼했어 그 상태에서. 그러면 저 집에 아내가 같이 가고 싶다. 왜냐면 여기 미국에 혼자 아내를 둘 수가 없다. 아내도 같이 귀국을 해서 거기서 면접은 보라고 형적 면접을 봐야 되니까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내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아내 비행기까지 표까지 보내요. 이때 또 어떻게 될 수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이라 장거리 비행이 힘들다. 그러면 담당자가 갑자기 뭐뭐 할 걸? 예? 이러면서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가 필요하다. 2장. 미국에서 한국까지 퍼스트 클래스 1,000만 원 오는 거 알죠? 네. 2장 콜 줍니다. 진짜 줍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뽑아놨다고 했죠. 뽑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태인이가 거기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차야. 아이 그건 나중 문제고. 만약에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미 뽑아놓고 일은 다 진행된 건데 마지막에 태인이가 캔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태인이를 찾았던 그 인사 담당자 있죠. 와 그 위에 부장과 팀장은 다 징계를 먹어요. 그 다음 해에 진급 못해요. 얘네들한테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당신이 2천만 원을 달라고 해도 주는 거야 비행기표를. 그래서 오는 거야. 와서 그쪽에서 연봉 얘기할 걸 적어도 몇 천 원 올려야 되고 있어. 만약에 여기서 뭐 6천 주겠다. 그걸로 8천 불러. 그럼 7천 원씩 딜을 내는 거야. 왜 그래야 된다? 만약에 태인이는 안 해도 되잖아. 딴 거 되잖아. 그러면 딴 거 해도 되니까 그 넙죽 받으면 절대 안 돼. 넙죽 받으면 절대 안 되고 거기서 엄청 튕겨야 돼. 그리고 만약 결렬이 돼서 안 될 수도 있지. 그럼 딴 거 해. 딴 거 하면 되지. 취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할까? 내가 그 전화를 받아와서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이 삼성 같은 데가 이게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 내 제자 중에 정말 잘하는 애가 있거든요. 정말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지금 이제 거의 사이언스급의 사이언스의 논문을 썼어요. 지금 서울 화학과 갔는데 나한테 화학 공부를 듣고 화학이 좋아서 화학을 선택해서 서울 화학과까지 간 애예요. 그래서 화학과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박사가 되면서 삼성에서 오퍼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삼성에서 오퍼 전화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진짜 독한 놈들인데 그 학생이 나한테도 배웠는데 그때 이제 내가 옛날에 이제 일타였을 때 내 밑에 같이 일하던 동료 강사들이 있었을 거야. 그 동료 강사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가 있거든. 걔한테 시켜서 삼성 오라고 연락이 온 거야. 그러면 그 학생 입장에서는 옛날 선생님이 전화 온 거야. 물론 걔도 내 후배지만 내 후배. 이제 걔는 내 후배인데 걔는 이제 그
서울대에서 이제 전기화학하고 분석화학에서 나하고 강사일도 같이 했는데 서울대에서 이제 분석화학 쪽으로 박사 안 했거든요. 질량 분석으로. 근데 나 강사일 같이 하다가 걔는 그냥 삼성으로 갔고 삼성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그 프로젝트를 받은 거지 얘 데려오라고. 그래서 걔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제 야 이리 와라. 연봉 얼마 줄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쫄아서 네 이런 거야. 근데 이제 그 집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지. 선생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얘기를 딱 들어봤더니 세상에 연봉이 똥값이야 똥값. 완전히 후려친 거야 그냥. 그래서 지금 큰일 납니다. 어머니 큰일 납니다 하면서 그 엄마도 학원 원장이거든. 대치동 학원 원장이세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은 처음 당해본 거지.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연봉 안 가도 되고 삼성 안 가도 됩니다. 안 가. 근데 삼성 안 가면 그때부터 삼성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안 가지 않으면 절대 삼성 못 가요. 왜냐면 블랙리스트를 찍히거든요. 내가 그래. 찍혀서 못 가. 그래서 이제 안 가면 다른 데 가면 되는데 안 가면 뭐 대학 교수 하면 되지. 걔는 사이언스에 네이처 이거 너무 뻥뻥 쓰는 애니까 교수 되면 되지. 그러니까 삼성 안 가도 되니까 너무 연봉 이거 받고 가면 안 된다. 적어도 3배 불러 3배. 연봉이 너무 말도 내가 정말 욕 나오더라고. 내 얘기를 듣는데 이게 옛날 선생인 걸 알고 삼성에서 그렇게 딱 접근을 한 거야. 진짜 독한 놈들이라니까 대기업이. 그리고 내가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삼성은 안 가도 되고 만약에 간다고 하면 연봉은 3배. 그거 3배 부르십시오. 그럼 거기서 이제 조정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학부 나와가지고 원서 써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학부 써서 원서에서 들어가면 42살에 다 와야 돼. 팀장 되면 다 와야 돼 바로.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공대를 가야 돼요. 그걸 알고 가는 거야.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화생공을 가면 나중에 취직이 잘 된다.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 화생공 가면 가장 많이 배우는 과목은 재료공학과 가서 가장 많이 배우는 과목은 뭘 1도 모르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수학만 배워요. 수학하고 통계학만 배워요. 그게 공대. 그걸 알고 가야 돼요. 왜 수학만 배우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화생공이나 거기 뭐냐면 재료공학과 갈 때 입시에서 물리나 화학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수학밖에 안 보죠. 왜? 학교 가서 수학만 배우기 때문에 화학, 생물 그따위 거 안 해요. 그걸 알고 가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29번 완전 중요해요. 해본 적 있어요? 네. 이거 29번 풀어본 적 있어요? 네. 이거 학교에 기출로 2번이나 나왔거든요. 여기 이제 기체분자 운동론인데 이게 어디서? 여기서 반지름 R인 9에서 기체분자 운동론을 적용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학교 기출로 2번이 나온 거기 때문에 꼭 해보세요. 알겠죠? 해봤다니 뭐 됐고. 그게 15페이지에 보시면 33번 33번 나오죠? 학교 기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알겠죠? 해봤다니 됐고 그다음 48번은 뭘까? 48번. 48번. 아니, 됐습니다. 뒤에서 보죠. 뒤에서. 나오나? 너무 괜찮아. 뒤에서 나오는 거야. 짧으면 됐고요. 다음 뒤에서 넘어가서
그래서 PV는 NRT를 쓰는 양도는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V는 NRT 뭐 이거 틀리진 않고. 혹시 말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설마에서 묻는 건데 혹시 말입니다. 25도씨에서 H2 가스의 RMS 스피드 N2야.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아 알았는데. 얼마입니까? 아 저게 무슨 속도인 거야? 자, 우선 수식을 구해 봅시다. RMS 스피드 수식 어떻게 되죠? n분의 3RT over M의 루트 3 곱하기 R 뭐야? 8.314 줄 켈빈 몰 T는 298 켈빈 M은 28 단위는 그램 퍼 몰. 그다음 곱하기 10에서 그렇지. 여기에다가 이걸 꼭 넣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계산이 나가리가 나옵니다. 알겠죠? 나가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빼먹지 말라고 해봤어요. 그죠? 봤어요. 그래서 이 계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다? 한 400에서 500m/s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뭐죠? 이거의 음속입니다. 그래서 음속이 하면 340 정도 되잖아요. 그 음속이 한 뭐 1.1배, 1.2배 뭐 그 정도 되는 건데 뭐 온도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면 질소가 왜 음속인 거예요? 우리 대기 중에 질소 기체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대기 중에서 소리 전달을 누가 해줘요? 기체가 해주죠. 그럼 기체가 움직이는 속력이 바로 음속이다. 알겠죠? 이때 단위 때문에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자 쭉쭉쭉쭉. 뭐 그게 어려운 게 없네. 넘어가자. 42페이지. 42페이지. 자, 42페이지에 55번. 55번 찾았어요? 55번? 학교 기출이네요. 자, 1번. 레알 가스가 아이디얼 가스처럼 행동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 쓰고 다음 용어를 이용하여 그 조건에서 이상적인 고동을 설명하시오. 뭡니까? 레알 가스가 아이디얼 가스처럼 행동하려면 자체 부피가 없어요. 상호작용.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기체 입자의 부피가 무시가능. 뭐라고요? 문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 자, 55번 1.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번째 일 뭐죠? 아우 이거를 뭡니까? 큰일 났네. 이거를 바로 조합 조건이죠. 뭐 크기가 작고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조합이죠. 조합일 때 왜 실제 기체가 이상계수치 하면 되죠? 조합일 때 실제 기체가 이상계수치처럼 행동하는 이유 개수가 뭐라고요? 자, 조합이면 첫 번째 분자 간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분자 간 거리가 멀면 뭘 무시할 수 있죠? 분자 간 거리가 멀면 뭘 무시할 수 있죠? 인력 청력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다음 조합이면 기체 자체의 크기가 우선 조합이면 거시적인 부피가 큰 거예요, 부피가 작은 거예요? 조합이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거시적 부피가 크기 때문에 기체 자체 크기가 무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무시되겠죠. 무슨 말 알겠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이 문제에서는 exclude volume, 배제 부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기체 자체 크기를 배제 부피로 지금 이 문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해설지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죠? 고온. 자, 고온에서는 왜 실제 기체가 이중계체처럼 행동하죠? 호호호. 뭐라고요? 고온에서는 왜 실제 기체가 이중계체처럼 행동하죠? 빨라요. 빠른데 그냥 번개처럼 빠른데 그냥. 자, 고온이지만 이 경우 부피는 일정하다고 가정합시다. 왜 부피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야 할까요? 부피 얘기는 여기서 했으니까요. 그럼 조합 이런 얘기할 때는 뭐는 일정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온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거나 부피가 일정하거나, 알겠죠? 그럼 부피가 일정하면요, 온도가 변할 때 위치 에너지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온도는 위치 에너지요? 네. 일정 부피에서는 온도가 변하면 위치 에너지 변화 안 돼요. 일정하죠? 네. 왜죠? 왜죠? 아까 풀었잖아요. 몇 번에서? 분포? 아까 이상한 그림 있었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뭐라고요? 뭐라고 하지?
왜냐하면 입자간 평균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가 바뀌면 운동 에너지가 바뀌겠죠. 빨리빨리 움직이겠죠. 빨리빨리 움직이겠지만 움직이는 거와 별개로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입자 사이 평균 거리가 일정한 거예요. 그럼 평균 거리가 일정하면 뭐가 일정하나? 위치 에너지가 일정하죠. 왜? 위치 에너지 정의가 뭐죠? 무한대속도 끌고 올 때. 그건 이제 물리학적인 거고요. 위치 에너지 정의가 뭐예요? 입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예요. 이 또한 펀더먼셜 오브 피직스에 나온 얘기예요. 위치 에너지를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수식적 표현이고 말로 표현할 때는 거리에 따른 에너지예요. 그게 위치 에너지예요. 이것도 펀더먼셜 오브 피직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일정하면 위치 에너지도 일정하죠. 알겠죠? 그렇다면 고온에서는 이게 증가하겠죠? 무슨 말이죠? 그럼 세 번째 역학적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죠. 근데 얘를 근사적으로 어떻게 둘 수 있다? 운동 에너지로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위치 에너지 일정한데 운동 에너지는 계속 커지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 저압, 고온, 그다음 세 번째 뭐죠? 세 번째가 뭐예요? 입자의 자체 크기가 작을. 어?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세 번째가 바로 봐. 보이론다. 보이론은 조금 더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2. 자, 2 한번 그려볼래요? 시작. 이 문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그 곳에서는 잘 나오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보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옛날에. 자, 그려볼 수 있겠어요? 오, 리얼 같은 값이 아닌. 뭐라고요? 자, 봅시다. 문제에서는 이런 말은 없거든요. 이런 말은 없는데 이렇게 정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압력이 바뀌면 난리가 날 테니까, 별을 막 바뀔 테니까. 그래서 압력은 일정하다고 해주고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 부피와 온도의 관계.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M 이건 뭐예요? M 볼. 1몰 기준입니다. 1몰. 이때 여기서 이게 뭐겠어요? 이상기체겠죠. 오케이? 자, 왜냐? 이상기체는 뭘 따르기 때문에 P V는 RT 이걸 따르기 때문이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VM은 P분의 RT. 그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
바로 R over T. 뭐에 대해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실제 기체를 그려라 하잖아. 실제 기체. 실제 기체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실제 기체 어떻게? 바로. 자, 약간 어떤 특정 온도에서 실제 기체의 부피를 조금 높게 그려서 조금 낮게 그렸어요. 왜? 아 배지 부피. N? 약간 높게 그리지 약간 낮게 그렸어요. 실제 안 하죠. 거의 비슷한데 네. 거의 비슷한데 약간 높게 크게 그렸어요, 작게 그렸어요. 작게. 왜? 바로 분자간 인력이 있는 거예요. 분자간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보다 거시적 부피가 아주 약간 슬라이틀리 작다. 큰 차이는 절대로 아니에요. 아주 살짝. 알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위로. 바로 갑자기 뚝 떨어져요. 어디서? 보이. 끓는 점에서. 그런 다음 뭐가 돼요? 뚝 떨어진 다음 갑자기 얘가 쭉 이런 식으로 액체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뚝 떨어져요. 어디에서요? 멜팅 포인트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짜잔 이런 식의 뚝 떨어진 다음에 갑자기 이야 이런 식의 솔리드가 되겠죠. 실제 기체는 어떻게 된다? 기체다가 보일링 포인트에서 액체가 됐다가 멜팅 포인트에서 솔리드가 됐다가.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메테인, 암모니아, CO2, SO2 중에서 이상기체에 가장 가까운 물질은 뭐? 이상기체에 가장 가까운 건 뭐겠습니까? 자, 우선 분자간 인력이 커야 이상기체예요, 작아야 이상기체? 분자간 인력이 작아야 이상기체겠죠. 그럼 요 네 개 중에서 분자간 인력이 그나마 제일 작은 건? 우선 제일 큰 건 3번에서 분자간 인력이 제일 큰 건 NH3죠. 왜? 수소결합해서고요. 두 번째는요? 이 네 개 중에 분자간 인력 두 번째 큰 건? SO2죠. 왜? 분자량이 크죠. 분자량이 크고 극성도 약간 있죠. 분자량이 큰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 분자간 인력 세 번째는? CO2죠. 꼴찌는? 메테인이죠. 메테인이 바로 뭐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제일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번에서는 메테인, NH3, CO2, SO2. 그래서 분자간 인력은 1등, 이게 2등, 3등,
그다음 크기. 자, 분자 크기 제일 큰 거. 이게 1등, 2등은 CO2, 얘는 3등, 얘가 4등이에요. 크기는 무슨 순이에요? 분자 크기 무슨 순이에요? 버프. 왜 이게 6등이에요, 분자 크기? 지름. 에? 주의. 반지, 주기. 바로 분자란 순이죠. 분자량이 크면 크기가 크죠. 그럼 여기서 이상기체 제일 좋은 게 이겠죠. 인력들을 잡고요, 크기들을 잡고요. 되죠?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44번, 아니 44페이지. 44페이지. 찾았나요? 44페이지 찾았습니까? 이 44페이지 61번 문제. 61번 문제가 서울대 입시 문제예요. 그때는 공대를 가도 이 화학이나 물리 문제를 풀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화생공 이런 데서도 다 화학을 봤어요. 무슨 말 알겠죠? 요즘은 안 보시면 어쨌거나. 그래서 그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61번을 딱 본 다음에 62번을 보세요. (62번) 찾았어요? 이게 여러분 학교 기출이거든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베꼈구나. 알겠죠? 그래서 서울대랑 카이스트 입시가 여러분 학교 그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베껴서 내거든요.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배웠을 수는 있는데 잘 모를 수도 있고. 자, 우선 자, 이 줄게요. 준다잉. A 뭐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61번, 62번. 레알게스.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입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좀 보면요. 에이, 둘. 왜 이렇게 비뚤하지? 진짜 마음이 비뚤한가? 진짜. 아유.
좋아.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짜잔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그래프 많이 본 적 있죠? 이때 짜잔 요런 위치. 자, 이런 위치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이럴 때는 입자 사이에 인력과 청력 중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은 거예요? 인력. 인력이 더 큰 거죠? 하나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이럴 때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인력하고 청력 중 청력이 더 큰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짜잔 이게 이제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인력하고 청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죠. 이때 기체 분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 기체 분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혹시 레너드 존스 포텐셜 했어요? 그건 안 했어요. 저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기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기체 분자가 인력도 총력도 크게 같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 순간이 바로 뭐냐? 들이받는 그 순간 딱 충돌하는 그 순간 막 돌아다니니까 쾅 할 거 아니야. 쾅 해서 딱 충돌하는 그 순간 그 순간 더 인력이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청력이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 딱 살짝 붙어 있을락 말락한 요 거리 조 거리가 바로 저거 무슨 말 알죠? 그럼 이때 여기 있는 기체 분자에 요 9라고 가정했을 때 반지름을 감마라고 둡시다. 감마. 그럼 이때 여기서 요 공하고 요 공 사이에 요 둘 사이 거리가 얼마겠습니까? 2 감마.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감마가 이제 반지름이고요. 분자 반지름이고. 그래서 요 극소점의 위치가 2 감마예요. 혹은 뭐 얘를 R 제로라 두기도 하는데 그게 2 감마다. 알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자, 압축인자. 그 압축인자 표현을 하면 이쪽이 Z죠. P고요. 자, 압축인자는 어떻게 정의되죠? PVM over RT죠. 그래서 이 압축인자가 계속 2일 수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상기체고요. 자, 압축인자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되죠. 이것의 의미가 뭐야? 이것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압축인자가 1보다 큰 조건이 인력과 청력 중 어디가 큰 거예요? 청력이 더 큰 거고. 이렇게 그 압축인자가 1보다 작은 구간은 인력과 청력 중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인력이 더 큰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거 바로 1인 순간인데 이때는 인력하고 청력이 어디가 더 큰 거예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요 순간이 어디를 얘기한다? 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서 요 순간에서 보시다시피 압축인자는 1이 되는 겁니다. 인력하고 청력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혹시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점 Q라고 할까요? Q. 이거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변곡적입니다. 여기가 P 아니 P란다 Q. 왜냐하면 변곡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접선의 길이가 최대가 되죠. 접선의 길이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인력이 커져서 컴프레션 벡터가 1보다 가장 작아지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1대1 대응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상황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상황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다. 됐죠? 그리고 여기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좋아. 마이트 이렇게. 자, 이때 여기다가 3 여기다가 이걸 한번 적용해 보죠. 난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을 적용해 봅시다. 보세요. 그럼 자 반대로 갈 상태 방정식이 수식이 어떻게 표현되죠? 잘 알죠? 그럼 여기에서 저 A하고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B가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체, 자체, 부피, 보정 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 B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단위 중요합니다. 단위 어떻게 됩니까? 리터 건물. 바로 리터 퍼 몰이죠. 두 번째 기체자재 부피 보정이기도 하고요. 이 B는 뭐 어떻게 얘기해 볼까? B는 바로 두 분자의
그래서 얘는 근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NA는 뭐예요? 아보가드로 쓰고요. 곱하기 4 한 다음에 3분의 4 파이 뭐 3승이니까 이건 누구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기체 요거요. 네. 기체를 구로 가정했을 때 부피를 3분의 4 파이 감마 3승. 감마를 분자 반지름이라고 했잖아요. 그 분자 반지름을 감마라고 뒀을 때 그 분자 반지름의 대략 4배 정도에 해당하는 게 B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저까지는 안 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자가 이렇게 딱 충돌한 요 상황에서의 부피가 실제로 저 정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반데르와ల్ 선택공 공식, 그 다음에 이 A가 뭐죠? A가 뭐예요? 인력 보죠. A가 바로 입자간 인력 보정항입니다. 알겠죠? 인력 보정항입니다. 1. 그럼 A의 단위는 뭐죠? 단위는 ATM ATM 리터 제곱 몰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이 분자간 출력은 어디 갔어요? 왜 분자간 인력만 보정해? 출력은 어디 갔어요? 출력 어디 갔어요? 저 그래프에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는데 청력은 당시 어디 간 거야? 정력은 어디에 갔을까요? 무시해? 무시하면 왜 무시해? 충돌보다 작아야지 총력이 있는. 응? 뭐라고? 아니. 바로 무시 맞습니다. 왜 무시하냐면요. 기체랑 이미 입자간 거리가 멀어요. 인력에 비해 청력이 매우 작은 겁니다. 즉 어떤 상황이 기체의 상태냐면 요쪽이 기체의 상황이에요. 여기가 기체의 대부분인 거예요. 실제 기체의 대부분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아요. 기체의 대부분은 이 근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청력은 무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3 A를 B로 나눈 것의 요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A를 B로 나눈 것의 단위. ATM 리더. 바로 ATM 리터 퍼 몰이 되겠죠? 얘는 다른 걸로 뭐로 바꿀 수 있죠? ATM 리터를 101.325 줄로 바꿀 수 있어요. 에너지겠네. 이게 뭐냐면요. B가 뭐라고 했죠? B가 충돌 바로 충돌 순간의 부피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두 기체가 충돌 순간의 인력의 인력이란 충돌 순간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 거예요. 여기죠? 그래서 저 B분의 A가 여기에요. 반대로 한 상수 A하고 B가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대략 여기죠. 정확한 건 아니고요. 대략 이 정도. 정확하진 않아요. 약간 차이 있어요. 약간 차이 있는데 대략 저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극소점 위치 에너지 있죠? 그게 반대로 한 상수 마이너스 A 나누기 B예요. 저렇게 표현하면 한 10% 오차 정도 있고 딱 맞아요. 알겠죠? 저렇게. 지금 몇 시죠? 12시 11분. 11분이요. 자, 그 다음 여기 지울게요. 삼. 자, 여기서 뭘 표시해 볼 거냐면요. 바로 컴프레션 팩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P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RT 오버 VM 빼기 B 마이너스 VM 제곱분의 A 맞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컴프레션 팩터는 요거죠? 이 자리에다가 얘를 슉 넣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될걸? 1 빼기 VM분의 B분의 1 빼기 RT VM분의 A 맞나? 맞아? 몰라 왜 맞나? 맞지 모르겠다. 68B 컨닝을 해야지. 1 빼기 VMP 마이너스 RT 맞아. 오씨 맞았어. 오씨 외워서 썼는데 대략 맞네. 됐죠?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쟤를 그 상태에서 나눠 미분을 해. 그럼 저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제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제가 1 빼기 제곱 맞나? 맞죠? B 빼기 RT분의 A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맞죠? 맞죠? 됐죠? 됐죠? 맞아?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무한대로 보내. 무한대. 그 무한대로 보내면 얘 뭐로 수렴해? 무한대가 되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바로 저항 조건.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압 조건에서 얘를 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렇게 묶어봐요.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만약 돼서 0이라고 치자. 0.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되겠지. 이게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보이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반대를 한 상대방 의식으로부터 보이온도를 이렇게 잘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알죠? 알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걸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봐봐요. 아까 이게 무슨 에너지라고 했어요? 저 써놨네.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그럼 RT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죠. 2분의 3 NRT가 운동 에너지잖아요. 즉 여기에 있는 이 컴프레션 팩터를 저압 조건에서 미분한 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상대적 비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컴프레션 팩터에서 1 온도가 보일 온도보다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서 DZ 저압 이게 어쨌거나 한 다음에 이건데 전보다 크겠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죠. 어디서? 저압 조건에서. 반면에 이렇게 되면 반대겠죠.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위치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어디서요? 저압 조건에서. 알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컴프레션 팩터에서 그래서 저압 조건이라고 계속 저압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피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압력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0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상에서 어디예요? 여기. 여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조건에서 짜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수 있어요. 퇴임? 접선의 기울기 음수인 이 순간은 위치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위치 에너지 크기하고 운동 에너지 크기 비교하면 위치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고요. 위치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서 접선 에너지가 0일 수 있어요. 만약에 0, 0이라고 해봐요. 0이 되면 이때는 누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위치하고 운동 에너지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짠 양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원점에서 양수가 되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중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죠 컴프레션 팩터다. 알겠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응용되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 볼게요. 네. 적당히. 이제 이게 서울대 기출인데 자 비교 대상인 이상일체 1을 놓고요. 누구하고 누구를 그리려고 했냐면 서울대 기출에서는 N2하고 NH3를 그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결론은 자 그리고 얘는 당연히 등원이에요. 등원. 온도 일정하다고 했을 때 등원이면 뭐가 일정한 거야? 등원. 운동이요. 그렇지. 온도 일정. 운동. 아니 이거 온도 일정 아닌 거니까 뭐가 일정? 운동이요. 운동 에너지 일정. 그럴 때 N2하고 NH3가 어떻게 그리느냐? 바로 짜잔 짜잔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누가 누구겠어요? 누가 누구겠어요? 밑에 있는 게 NH. 이게 N2고요. 이게 NH3예요. 왜죠? 분자 전력이 위치 에너지가 NH가 큰 그래서요? 기울기가. 그렇지. 바로 여기서 기울기가 원점에서 더 급하죠. 이유는 왜 원점에서 기울기가 더 급해요? NH3가 수소결합 때문에. 알겠죠? 이거를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여러분 학교 시험으로 나왔던 것 중에 지금 몇 시죠? 24분. 24분.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음. 51번에 51페이지에 51페이지 예 77번 괄호 2번 이거 수업 시간 했어요. 학교에서 기출 나왔었던 건데요. 이게 뭐냐면 76번 한번 볼까? 76번 76번이 카이스트 기출이거든요. 똑같죠? 와, 날씨 없다. 알겠죠? 그래서 내 수업을 들으면 이런 얘기를 다 해줄 수 있는데 아무도 내 수업을 안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액체의 밀도로 뭘 근사할 수 있다? B값을 근사할 수 있죠. 학교에서 했다고 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76번에 3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겠어요? 76번에 3번
76분의 3번 어떻게 해요? 자, 여기 기출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R이라고 하자. 알겠어요? 근데 지금 부피는 22.4m다. 여기에서 요 거리를 구해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봅시다. 분자간 거리가 2 감마예요. 분자간 거리가 2 감마일 때 전체 부피가 얼마죠? 그게 B죠. 네. B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 충돌 직전의 부피라고 했잖아요. 충돌을 할랑말랑 할 때 부피. 분자간 거리가 2 감마일 때 B잖아요. 그럼 분자간 거리가 R일 때는 부피가 얼마라고? 22.4래매? 맞아?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 이거일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B가 주어질 수 있죠. B가 주어질 수 있으면 주어지면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래서 B 값이 뭐 얼마나 뭐 보통 0.02 정도, 보통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0.01에서 0.03 몰퍼리터가 나와요. 문제에서. 알죠? 그럼 분자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자 크기 놓고 얘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걸 나가면 여기다가 아까 얘 뭐라고 그랬어요? B가 근사적으로 이거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감마 3승 여기 있네. 약분하면 또 구할 수 있어요. 근사적으로.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분자사의 거리를 평균적인 거리를 현재 부피에서 평균 거리를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말고 또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게 매스 스펙트럼. 했죠? 네. 매스 스펙트럼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SNE하고 카이스트 기출이 굉장히 좋아요. 요거를 강의를 넣어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어젯밤에 내가 무슨 기출 자료 하나, 카이스트 기출 자료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해설 강의를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번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공부하다가 질문 있으면 하고요. 학교에서 뭐 하고요. 그죠? 됐다. 혹시 프린트 필요해요? 네. 프린트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닙니다. 버리려고 지금. 기체 있고 분자기담도 안 한다고 있고 네. 양저에 있거든요. 사장이 오장이. 사장. 사장이 있어요. 오장은. 오장은 없어요. 근데 아까 뽑아놓긴 했는데. 없어도 되겠어요? 제가 스탬프 필요 안 해놨어요. 진짜요? 없어도 되겠어요? 네, 제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수업 시간에 그 문제 중에 이상 문제는